제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치른 유럽 대륙은 복구 불능 수준의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게다가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이런 개구쟁이들까지 유럽 옆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유럽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세력으로 찢겨져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세계의 중심을 자부하던 유럽은 두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 사이에 낑겨서 쭈구리처럼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유럽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더 이상 싸움을 멈추고 힘을 합쳐야 저런 근본도 없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유럽 통합에 대한 논의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 We must build a kind of United States of Europe. In this way only will hundreds of millions of toilers be able to regain the simple joys and hopes which make life worth living. 1946년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유럽 통합 연설은 수많은 유럽인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러나 이 같은 통합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쉽사리 구체적인 방안들을 구상할 수가 없었다. 이미 유럽 대륙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쭈구리가 된 채 삶의 의욕을 잃은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손길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손길은 다름 아닌 바다 건너의 깜찍한 나라 미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은 고민이 많아졌다. 소련, 동유럽, 저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전 세계 꼴이 말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이 골칫거리들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을까? 오랜 고민 끝에 미국은 마침내 생각해냈다. 저 깜찍한 깜찍이를 견제할 확실한 방법을 말이다. 전후 미국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건국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 미국이 이 써도 도저히 마르지 않는 돈을 죄다 서유럽 복구에 때려 받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 계획이 바로 그 유명한 마셜 플랜이다. 이 마셜 플랜 발동 이후 미국은 아무 조건 없이 1947년부터 1951년 총 4년 동안 무려 127억 달러, 오늘날 우리돈으로 최소 150조 원 이상 되는 돈을 모조리 서유럽의 재건에 쏟아붓게 된다. 그렇게 임종 직전까지 갔던 영국, 프랑스, 서독,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터키는 미국의 쇼미더머니 치트키 덕분에 미친듯이 폭풍성장하여 마침내 세계대전 이전의 국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이처럼 완벽하게 부활을 마친 서유럽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통합에 대한 준비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1년 마침내 유럽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ECSC가 탄생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ECSC는 프랑스의 근심 걱정에서 탄생한 기구였다. 프랑스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게 수도까지 점령당하는 대수모를 겪게 되었다. 이 때문에 독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발작을 일으킬 만큼 독일을 병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독일을 감시하고자 했던 프랑스는 획기적인 방안을 고안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ECSC인 것이다. 프랑스는 군수산업의 핵심 자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면 서독의 꿍꿍이를 미리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만약 서독이 비밀리에 전쟁 준비를 하면서 석탄과 철강의 사용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면 바로 선빵을 후려갈길 대비를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독 입장에서도 이 조약은 전혀 나쁠 것이 없었다. 이들은 더 이상 전쟁 의지가 없었고 바로 옆 동독과 동유럽 그리고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집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정상적인 외교에 제약을 받던 상황에서 프랑스와 대등하게 협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결국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 CSC는 프랑스, 서독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까지 참여하는 초국가적 기구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이 CSC는 참여 국가들의 교역과 생산을 자유롭게 하면서 성공적으로 작동하였고 유럽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 CSC의 이러한 성공 신화를 통해 이들 6개 국가는 또 다른 통합 기구를 고민하게 되었고 마침내 1958년 유럽 경제 공동체 EEC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라톰을 출범시키기에 이른다. EEC는 관세 동맹을 통해 참여 국가의 경제적인 결속력을 증가시켰고 유라톰은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핵 에너지를 공동으로 개발 연구하며 평화롭게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여느 역사들이 그렇듯 항상 이러한 과정에는 해방꾼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유럽의 말썽꾸러기 영국이 또다시 말썽을 부린 것이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아직도 무시 못할 국력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내가 왜 니들 말에 따라야 돼? 라는 입장을 가지며 유럽 통합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기어이 이를 내고야 만 것이다. 영국은 1960년 5월 유럽 경제공동체 EE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데리고 유럽 자유무역연합 EFTA를 창설하기에 이른다. 결국 유럽은 EEC 6개국, EFTA 7개국
2개국으로 분리되어 또다시 통합의 난항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고작 1년 뒤 영국은 EEC가 유럽의 대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1961년 7월 EEC에 가입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영국의 꼬임에 이 FTA에 가입했던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영국의 통수로 인해 환장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를 괘씸하게 여긴 프랑스는 필사적으로 영국의 가입을 반대했고 결국 영국의 EEC 가입은 좌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영국은 1963년에 또 한 번 가입 신청을 했고 역시나 프랑스의 맹렬한 반대로 또다시 거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프랑스의 반대 이유에는 영국 견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럽 간섭에 대한 우려도 한몫했다. 프랑스 두골 대통령은 미국과 유난히 친하게 지내는 영국이 EEC에 가입할 경우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심화될 것을 걱정했었다. 그렇게 되면 EEC에서 가지고 있던 본인들의 밥그릇도 빼앗기고 프랑스 입장에선 여러모로 짜증나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통합이라는 열차는 이러한 강대국들의 신경전으로 삐그덕거리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진전을 이뤄냈다. 그리고 1967년 7월 마침내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하나로 묶은 유럽 공동체 EC를 새롭게 출범시키게 되었다. 또한 1969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땡깡을 부리던 드골이 프랑스 내 정치적 문제로 마침내 사임하게 되고 방해 요인이 사라진 유럽은 통합을 향해 거침없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973년에는 영국과 함께 아일랜드, 덴마크가 EC 가입에 성공하고 1981년에는 그리스가 1986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입하게 되면서 EC는 총 12개국의 공동체로 확장되었다. 이로써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들과 중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유럽 통합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4월 룩셈부르크는 유럽 공동체를 3개의 축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여기서 첫 번째 축은 경제와 화폐 동맹, 두 번째 축은 공동 외교 안보 정책 수립, 세 번째 축은 내무와 사법 분야에서의 통합을 말한다. 이러한 룩셈부르크의 제안에 몇몇 유럽 국가들은 툴툴거리며 불평 불만을 내뱉긴 했지만 결국 1991년 12월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여러 조정 과정을 거치며 극적 타결되었다. 그리고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 공동체 EC는 드디어 유럽연합 EU로의 거대한 도약을 이루어내게 되었다. 이렇게 출범한 EU는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중립국 오스트리아와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 핀란드가 EU에 가입하게 된다. 이로써 서유럽은 EU라는 하나의 연합체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후 1999년 EU는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궁극의 화폐 통합을 이룩하게 되면서 2002년부터 유로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변혁이 이루어지는 동안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던 중부와 동유럽 국가들은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낙동강 오래할 신세가 되고 만다. 서유럽의 눈부신 발전을 불허하던 이 과거 빨갱이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중부와 동유럽 국가들은 은근슬쩍 EU 가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이에 EU는 너네 민주주의랑 시장경제 제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유럽 통합 계획에만 군말 없이 따르면 가입시켜줄게 라며 중동국권 국가들의 가입을 허락한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중동 유럽 국가 중 10개국이 EU에 가입하고 2007년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2013년에는 크로아티아가 가입함으로써 EU는 마침내 총 가입국 28개국이라는 거대한 규모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의 과거 구시대적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현대적인 EU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 유로존 위기나 2016년 말썽꾸러기 영국의 탈퇴 똥꼬쇼를 겪은 EU는 통합에 대해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구구정당의 득세는 EU의 해체설까지 불러일으키며 유럽 사회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EU는 유로존 공동예산제, 유럽군 창설 등 그들의 결속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진정으로 하나된 유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앞으로 EU는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의 유럽이라는 진정한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감사합니다.